안녕하세요. 아빤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친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끝났다 보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흐름과 어떤 알트코인을 쳐다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인판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원효띠,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현물 매수 추정한 게 한 952억 정도 된다. 그래서 원효띠가 왜 이런 현물 매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하락장 시작이었으면 925억 원을 태우겠어요? 당장에 9,250만 원 아니면 925만 원. 대하락장이면은 이런 돈들마저 태우기 아까운데 이 원효띠라는 사람이 이 가격대를 태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점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죠. 제가 저번 영상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사라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었는데 원효띠가 매수한 자리가 공포에 과연 산 것일지, 그래서 환희에 팔 수 있을지, 아니면 공포인 줄 알고 샀는데 더 큰 공포가 온다라든지, 그런 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공포인 것 같고 투심조차 좋지 않으니까 공포라 생각해서 925억 현물 매수를 때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가격이 빠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만큼 빠졌을 때 공포라는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투심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개미들의 돈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 고래라든지 아니면 세력들의 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투심이 좋지 않을 때, 그래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가격이 빠진다는 건 한 개 그 코인 값어치가 더 싸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고 이더리움 코인이라는 게 있고 XRP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고 아니면은 어디 업비트 시가총액 몇백억 몇천억 하는 그런 스킨 코인이 있어요. 그런 코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가격이 빠졌을 때 어느 게 메리트가 클까요? 이런 것들이 크겠죠. 비트코인이 당연히 가격이 빠지면 메리트가 크지, 이런 메타디움 가격 빠진다고 해서 메리트가 크겠어요? 500원 부근 때 갔던 게 지금 19원인데 메리트가 크겠냐고. 여기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기대 수익률이 엄청 큰 건 맞는데 메리트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코인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네임밸류로 인해서 가격이 빠졌을 때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메리트가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지금 매수세는 개미들, 일반 투자자 매수세가 아니라 고래들이나 아니면은 기관, 세력, 메이커들이죠. 그런 메이커들의 시장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업비트에서 그나마 메리트 있는 코인들이 좀 뭐가 있을까 한번 몇 개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고, 일단 비트코인 먼저 브리핑을 한다면 11월 중순이 되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한 달 기준으로 봐라 말씀드렸죠. 한 달 기준으로. 근데 이때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왔으니까 어때요?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순에서부터 11월 말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부터 비트코인이 단기 흐름이 어느 정도 상방으로 좀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봉에서 우리는 하락이란 걸 체크했으니까 주봉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보면 되겠죠. 근데 하락이 이전에 꼬리 이후로 깨졌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여 구간대 98K 묵은대를 지금 현재 주봉에서 이탈했습니다. 마감이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지나봐야 아는 건데 오늘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꼬리로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나봐야 아는 건데 만약에 이탈돼서 마감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메리트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도 고점 대비 바닥까지 32%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에서도 고점 대비 35% 정도, 그럼 대략적으로 30%에서 35% 정도 하락을 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30%까지 하락을 한다면 요 정도 가격대가 나올 테고 35%까지 본다면은 요 정도 가격대가 나올 텐데 여기가 30%, 여기가 3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빠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더 털고 가겠다는 차트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공포인데 또 공포심을 줘서 투심을 아예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말아 올리는 그림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 가정했을 때 저는 개꿀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모아가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로 막 1억 6천 7천 할 때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했는데 눈 깜빡하니까 막 비트가 1억 2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은 1억 4천 얼마지만 막 1억 2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1억 6천 아니 1억 7천 이때 비쌌는데 갑자기 박앤세일에서 1억 2천이 됐어. 지금 1억 4천이지만 1억 4천, 1억 3천 이렇게 하면서 이 가격이 됐어. 당연히 비트코인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개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롱을 잡았다든지 선물로 아니면은 이번 달 안에 올라야 하는데 다음 달 낼 돈도 있고 해서 그런 돈들이면은 솔직히 투자 안 하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떨어지길 바란다. 아싸리 그냥 이런 데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가능성은 높진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는 시즌 종료라고 지금 못 느끼는 게, 시즌 종료는 제 기준으로 여기가 완전히 이탈돼야 돼요. 여기 라인대가 완전히 이탈돼서 이전에 21년도 고점 찍은 구간 여기까지 내려와서 박살 나줘야 아 끝났구나 하면서 옆으로 장기간 늘어지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든 계속 담아간 다음에 평단가 여 부근에서 계속 맞춰주면서 개수 늘리게 하는 거죠. 개수 늘려주면서 상승 나올 때 이만큼에 대한 갭을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업비트로 왔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이 일단은 근본 있는 알트들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리플, 그 다음에 솔라나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3개 들어가줘야 하고, 여기에서 뭐 리플이 더 상승한다 봤을 때 뭐 스텔라 루멘을 같이 들어가서 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셔도 되고, 왜냐면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로고 차트를 바꿔서 여기 바닥 대비 상승이 7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닥 대비 80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플이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점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스텔라 루멘을 고민하실 때 비중이 중요한데, 리플의 비중이 10이라고 쳤을 때 스텔라 루멘 정도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비중을 좀 담아가면서 1대1 비중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렇게 3개 있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그 다음에 담아야 할 게 에이다, 그 다음에 헤데라, 그 다음에 알고랜드, 그 다음에 크로노스, 그 다음에 도지코인, 그 다음에 온도 파이낸스, 그 다음에 체인링크, 그 다음에 유니스왑, 그 다음에 에이브, 그 다음에 팬들.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하는 알트 코인들입니다. 더 있긴 해요.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서 아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 코인들 막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메이저조차도 현재 못 살려주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 멤버십에서는 현재 라그랑주 맛있게 먹었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대략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라그랑주 맛있게 먹었고, 다음 또 올라갈 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잘 잡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알트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추세도 이탈 마감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도 또 갈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적인 추세도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완성되었으면은 여기에 대한 패러렐도 같이 그을 수 있겠죠. 패러렐을 그는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렇게 그어보면은 보통 중단값을 먼저 봐야 합니다. 중단에서 한 번 더 상승, 중단에서 하락 이탈, 중단에서 뭐 돌파, 지지받고 하다가 중단에서 또 깨져버리는 이런 그림들이 자주 나온 평행 채널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이탈되면은 나락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탈돼서 마감되면은 그 다음에 봐야 할 거는 재진입을 하냐 재진입을 못하냐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재진입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런 데까지는 열어놓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메리트가 저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시고 한의에 다들 파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